포도밭의 보물.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집안일이 아무리 바빠도 세 아들은 늘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아무도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게을렀어야 어찌할까? 훌륭한 농사꾼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 아버지는 세 아들을 자나깨나 걱정을 했어요.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늙은 농부는 세 아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했지요.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보물을 포도밭 밑에 묻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면 찾도록 하여라. 세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굳게 믿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 아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동안 포도밭을 사사지 파보았지요. 하지만 보물은 그냥 금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괜히 헛수고만 한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야. 채, 차라리 낮잠이나 잘 걸 그랬어. 세 아들은 한마디씩 하며 두틀거렸지요. 어느덧 여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포도밭에 포도가 놀랄 만큼 주렁주렁 많이 열렸지 뭐예요. 세 아들은 포도밭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와,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다. 어떻게 이리도 탐스럽고 크다랗게 열렸을까? 그때 하나들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보물은 바로 이 포도밭이었어. 우리가 열심히 포도밭을 봤기 때문에 포도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거라고. 그 후 3명의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짓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어요. 스스로 돕고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지요. 오늘의 교훈. 삼형제는 게으름을 부려 아버지가 부지런하게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포도밭의 진짜 보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금덩어리였을까요? 포도였을까요? 삼형제가 열심히 땅을 팠기 때문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죠.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도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잘 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제끼에 넘어간 염소. 한 농부의 집에 염소와 당나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집에서 늘 배부르게 먹는단 말이야. 나는 매일 들에 나가 풀을 따다 배를 채우는데 염소는 집에서 먹이를 먹는 당나귀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얄미웠습니다. 저 녀석을 걸려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염소는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봐, 당나귀, 자네는 정말 안 됐군.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고 짐을 날라야 하니 무척 힘들겠군. 염소는 당나귀가 가엾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맞아. 난 정말 쉴 틈이 없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짐을 싣고 가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척하고 웅덩이로 붕덩 빠져보게. 그럼 한동안 편히 쉬게 될 거야.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내 말대로 한번 해봐야겠군. 다음 날 당나귀는 염소가 시킨 대로 하였지요. 당나귀가 웅덩이에 붕덩 하고 빠져 크게 다치자 주인은 수의사를 불러 치료해 주었답니다. 염소 발을 넣고 국을 끓여 먹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수의사가 이렇게 말하자 주인은 염소를 잡아 맛있게 국을 끓여 주었답니다. 당나귀를 골려주려던 염소는 오히려 당나귀를 위해 죽은 셈이 되고 말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염소는 당나귀를 골려주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죠. 우리 친구들도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틀 가죽을 쓴 당나귀. 어느 날 당나귀가 사자의 틀 가죽을 쓰고 여러 동물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자다. 놀란 쥐와 토끼가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당나귀는 도망가는 쥐와 토끼를 보며 자신이 사자인 양 괜히 뽐을 내며 우쭐해 했어요. 이번에는 낮잠을 자는 여우에게 갔어요. 그러고는 사자의 틀 가죽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사자 목소리로 사자의 흉내를 냈어요. 하지만 낮잠을 자던 여우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있지 뭐예요. 그러자 당나귀는 다시 한번 사자의 무서운 몸짓을 흉내내며 여우에게 사자 소리를 냈어요. 그때 눈을 뜬 여우가 당나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웃기지 마. 어리석은 당나귀야. 남을 속이려면 끈만 똑같이 하지 말고 목소리까지 똑같게 해야지. 여우는 다시 눈을 감고는 잠을 청했답니다. 오늘의 교훈. 당나귀는 사자의 들 가죽을 쓰고 여러 동물 앞에 나타나 무서운 사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기만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겉모습만 바꾼다고 다 달라지지는 않아요. 자기의 모습대로 바르게 생활하는 친구가 되길 바래요. 개미와 배짱이.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개미들에게 말했어요. 어이, 개미 친구들. 이렇게 더운 날에 일을 하다니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이럴 땐 나처럼 그늘에 누워 즐겁게 노래나 불러야 돼.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으면서 목청껏 소리 높여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눈보라가 휘날리는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개미들은 여름 내내 땀 흘려 일해 모은 양식들을 따뜻한 방에서 먹으며 편히 지내고 있었지요. 이때 추위와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배짱이가 개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님, 제발 먹을 것 좀 나눠주시지 않겠어요? 너무 추운데 먹을 게 없어 무척 배가 고파요. 하고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개미는 배짱이에게 말했지요. 음식은 드리지요. 그러니 다음 여름부터는 놀지 말고 당신도 열심히 일을 하세요. 알겠어요? 배짱이는 지난 여름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지낸 것을 크게 후회하고 다음 해에는 열심히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교훈. 날씨가 덥다고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놀기만 하고 개미는 더운 여름에도 힘들지만 꾹 참고 열심히 일을 했죠. 개미는 양식을 모아 추운 겨울에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짱이는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 개미 집에 문을 두드려야만 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다고 게으름을 부리기보다는 조금은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가 되길 바래요. 게으른 당나귀의 깨.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당나귀가 있었어요.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이 무척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등에 지고 냇가의 돌다리를 건너가게 되었지요. 당나귀는 실수로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상하다. 물속에 빠지고 나니까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지네. 당나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건 바로 소금이 물에 녹았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당나귀는 일부러 몇 번 더 물속에 하고 빠지기를 반복했어요. 등에 실은 소금은 더욱더 가벼워졌지요. 당나귀는 무척 기뻤어요. 다음 날에도 당나귀는 소금을 날랐어요. 이번에도 당나귀는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물속으로 붕덩 하고 넘어졌지요. 그러자 등에 실은 소금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또 가벼워졌네. 당나귀는 신이 나서 일부러 자꾸만 붕덩 붕덩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가 냇가에만 오면 넘어지는 것이 이상했어요. 왜 같은 곳에서 자꾸 넘어질까? 주인은 곧 당나귀가 일부러 냇가에서 넘어진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어요. 주인은 당나귀의 이런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녀석의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준담?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당나귀 주인은 혼자서 빙그레 웃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주인은 당나귀 등에 소금 대신 솜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길을 가던 도중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도 당나귀는 물속으로 붕덩 하고는 넘어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의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당나귀는 다시 한번 붕덩 하고 넘어졌지요. 그러나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솜이 물에 젖을수록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지요. 결국 깨를 부리던 당나귀는 어쩔 수 없이 더욱더 무거운 솜을 지고 길을 가야만 했어요. 오늘의 교훈. 게으름뱅이 당나귀가 등에 짐을 지고 돌다리를 건너다가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무거웠던 짐이 물속으로 빠지면서 가벼워지자 이제는 일부러 물속에 빠지는 깨를 내다가 나중에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깨를 부리거나 남을 속이면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기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